이번 영상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단기 추세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단기 추세대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좀 차트를 좀 작게 해놨는데 이 작년에 6월 고점을 찍고 큰 추세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봉 차트상 좀 장기 추세대죠.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좀 파동이 조금씩 조밀조밀했다가 좀 파동이 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파동의 크기가 조금은 다를지언정 어쨌든 동일한 점은 그렇죠. 이 고점이 계속 일봉 차트상 고점이 낮아지고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다. 일봉 차트상의 좀 장기 파동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일봉 차트상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내용은 바로 요 20주선 그렇죠. 요 파란 20주선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이 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 20주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코스닥에 있고 코스피에 있고 또 월봉을 봤을 때는 월봉의 요 빨간 5월선이죠. 그렇죠? 월봉이다 보니까는 요 빨간 5월선을 타고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급등주들은 5일선 타고 올라가듯이 월봉에서 이 5월선을 타고 내려가는 이런 월봉 자체만 봤을 때는 급락의 형태 5월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큰 월봉에서 봤을 때 우하향, 주봉에서 봤을 때 우하향, 그리고 일봉의 아까 장기적인 파동을 봤을 때도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스윙 투자자들 입장 또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코스피 일봉으로 돌아왔을 때 단기간에 최근에 이런 반등폭도 나왔고 그리고 다시금 주가가 이렇게 추세대에 갇혔죠. 어떤 추세대냐면은 지난주 장중에 한번 이 상승 깃발령, 하락 깃발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봤을 때 이 깃대와 깃발, 지금 깃발을 봤을 때는 깃발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을 그리고 있죠. 그렇죠? 우하향이라는 건 고점을 찍고 그 다음 고점, 그 다음 고점, 고점이 낮아진다. 이것을 선으로 연결하면 이러한 모습이고 또 저점도 한번 저점을 찍고 그 다음 저점을 찍고 또 저점이 나온다면 저점도 낮아진다. 그것을 두 개의 선으로 이었을 때 대략적인 이런 평행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우리 이제 추세대에 갇혀 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추세대라고 막 부르고 있는데 자, 이 추세대라는 것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주가가 또 한 번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추세대 하단 라인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추세대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하지 못하냐 이것 또한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 추세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추세대 속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추세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전략을 세워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어디에서 이 추세대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추세대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추세대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은 조금은 어떻게 내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단기 하락 추세대에 갇힌 주가지수와 종목이 내가 갖고 있다면은 지금 코스피를 예를 들어 보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고 단기 추세대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 추세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단기 하락 추세대에 갇힌 주가지수와 종목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처음부터 첫 매수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인가. 왜냐 이런 하락 추세대에 지금 주가가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진짜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추세대가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러한 하락 추세대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을 선정해서 결국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의 매매에서 결과를 통해서 경험치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날 때까지는 상향으로 돌파할 때까지는 나는 좀 쉬겠다. 이러한 전략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주식 경험이 있어서 강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하단에서 매수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상단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스윙 투자든지 또는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해보겠다. 이러한 전략도 분명히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매수할 것인가. 그렇죠. 일단 하락 추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 상승에 있을 때처럼 매수를 과감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추세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면은 여기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하락 추세대 주가가 또는 내 종목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얼마만큼의 비중 조절을 할 것인가는 매우 또다시 중요해지죠. 그렇죠? 상승 추세면은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단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하락 추세에 대해서 나는 현금 비중은 어떻게 남겨놓을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종목 수를 좀 줄여놓던가, 그렇죠? 매수하는 비중을 평상시에는 한 종목당 내가 보유 자금의 뭐 5%, 10% 정도 많으면 20% 들어갔는데 이런 하락 추세대라면은 그보다 뭐 3분의 2만 들어가겠다 아니면 절반만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 중일 때는 전량 이익 실현할 것인가 또는 손실 중이라면 손절을 할 것인가 또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할 것인가 일부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 하락 추세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이 반등을 했다가 이러한 구간대처럼 반등을 했다가 머리를 맞고 다시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내가 수익 중이라면은 내 종목을 어떻게 내가 이익 실현하거나 손절할 것인가 이것도 추세대와 연계를 해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매수 진입했다면 이 목표 수익률 또는 손절에 관련된 손실률을 얼마만큼 잡을 것인가. 상승 추세라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대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목표 수익률은 좀 높게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하단 추세를 이탈할 때까지는 홀딩을 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을 텐데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때 잘 매수해갖고 수익이 뭐 1%, 2%, 3%, 4%까지 나왔는데 또 상단에서 머리를 맞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는 이랬을 땐 상승 추세일 땐 목표 수익률을 플러스 예를 들어 뭐 10에서 15%로 잡았다면은 이런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뭐 5%에서 뭐 10% 아니면 이보다 작은 뭐 4%, 5%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전략을 바꿔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정해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손실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 내 종목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는 손절률도 내가 항상 바닥에서 살 수는 없죠. 이런 중간 라인에 샀을 때 요 하단까지 손실률이 마이너스 3%로 잡아놨다. 그렇죠? 상승 추세기 때문에 그랬을 때 또는 뭐 마이너스 3%에서 5%로 잡았다. 이랬을 때 이런 하락 추세라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뭐 마이너스 2%다. 아니면은 많이 빌리면은 나는 3%일 때 주가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기다린다 하더라도 또다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전략을 수정해서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추세대가 지금 하락 추세대에 접어들었냐 상승 추세대
그렇죠? 추세대에 접어들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전략을 바꿔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도 뭐 일봉 차트, 뭐 주봉 차트, 그렇죠? 그리고 뭐 월봉 차트 다 살펴봤지만은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도 하락 추세고 주봉도 하락, 일봉도 기간을 넓게 봤을 땐 계속 하락 추세대에 접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도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내가 내 계좌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 네 가지 큰 틀에서 먼저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언제까지 이 하락 추세대가 아래로 벗겨져서 이탈한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올 것이고 위로 돌파한다면 이젠 다른 추세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 추세대 갇힌다면은 여기서 지그재그로 움직일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시면서 종목과 시장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단기 하락 추세대에 접어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